AT메가 2561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T메가 2561은 기존의 AT메가 128의 성능을 개선을 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AT메가 128에서 좀 사용하기 불편했던 점을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EPROM의 기록도가 빨라졌다든지 하는 그런 성능상의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와 외형만 다른 동일 디바이스가 5가지가 있는데요. AT메가 640, 여기 지금 TP에 나온 대로 AT메가 640, AT메가 1280, AT메가 2560, 끝이 0자가 붙은 이 3개의 디바이스는 100핀의 TQPP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T메가 1281, 2561, 끝이 1로 끝나는 이런 디바이스들은 64핀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AT메가 128과 거의 동일한 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T메가,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AT메가의 디바이스 명에서 메가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은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를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640은 64KB, 1280, 1281은 128KB, 2560, 2561은 256KB의 플래시 메모리를 가집니다. AT메가 2561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 디바이스가 내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용량만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디바이스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135개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가지고요. 대부분 단일 사이클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4개의 양방향 IO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핀에 2561의 경우는 64핀인데 64핀을 거의 대부분 IO 포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가 8개 있고, 그 다음 핀 변화 인터럽트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8비트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4개의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의 경우에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하고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각각 2개씩 있었는데, 2561의 경우에는 타이머 카운터,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2개의 타이머 카운터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1281이나 2561의 경우에는 그 타이머 카운터와 관련된 외부 핀들이 핀수가 적기 때문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부적으로 타이머 카운터에 관련된 인터럽트만 프로그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이고, 640이나 1280, 2560은 대핀이기 때문에 6개의 타이머 카운터에 대응하는 핀들이 외부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채널 10비트 AD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2개의 직렬, 그러니까 컴퓨터와 직렬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리얼 커뮤니케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PI, 그 다음에 I2C 통신을 할 수 있는 주변 기기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비교기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온칩 디버그 같은 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전압 감지 기능, 그 다음에 내부 보정 RC 오실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저점 모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동작 전압 및 속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V자가 붙은 모델하고 V자가 붙지 않는 모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V자가 붙은 모델은 3.3V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신 낮은 전압에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파수, 클럭 주파수는 8MHz까지 쓸 수가 있고요. 모델명에 V자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디바이스는 5V 전압으로 동작을 하고 16MHz 클럭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메가 2561의 외형입니다. 256이나 128일은 그 기존의 AT메가 128 그 칩과 외형상 패키지는 똑같습니다. 64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핀별도 거의 동일한데 한두 핀 정도가 기능상으로 기능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포트 핀이 한 2-5개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핀 같은 경우에는 AT메가 128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핀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mega 2561의 전체 메모리 맵입니다. ATmega 2561이나 2560이 동일한 메모리 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VR의 메모리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와 그 다음에 내장된 SRAM과 그 다음에 EEPROM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부터 보면은요,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내장 메모리이고, ATmega 2561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256K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게 256KB니까 주소가 여기 00000부터 여기가 3FFFF까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명령어 주소지 하나가 2바이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1워드 단위로 주소지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AVR의 명령어 자체가 2바이트나 4바이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메모리 자체도 2바이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끝에 있는 주소지가 1FFFF 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섹션하고 그 다음에 부트 플래시 섹션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SRAM의 경우에는 최하위에 이제 범용 레지스터 32바이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2561 같은 경우에는 64바이트의 기본 IO 제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그거 상위에 확장 IO 제어 레지스터가 416바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IO 제어 레지스터만 가지고는 2561에 내장된 주변 기기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 IO 제어 레지스터가 추가적으로 416바이트가 더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제외한 약 8kB의 내부 데이터 저장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SRAM, 지금 내장되어 있는 SRAM은 총 8kB의 SRAM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 저장 공간은 8k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ATmega 2561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외부에 램을 추가적으로 더 달아서 220번지부터 FFF 번지까지 매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하고 SRAM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EEPROM이 4kB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ATmega 2561의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AVR의 레지스터 설명할 때 했는데, 모든 AVR이 레지스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 코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도 당연히 동일한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32개, 그러니까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나 C 프로그램 어셈블리어를 할 때 이제 번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R0, R1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붙여서 접근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R0부터 R31까지 32개의 8비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ALU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에서 값을 불러오거나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데 가장 빠른 속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32개의 레지스터로 레지스터의 숫자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SRAM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레지스터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함수의 파라메타를 넘겨준다든지 그럴 때 그냥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데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위에 XY 레지스터가 있죠.
두 개씩 묶어서 X, Y, G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마치 이게 이제 레지스터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8비트인데 16비트 레지스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3개의 레지스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X 레지스터, 그 다음에 R28하고 29를 묶어서 Y 레지스터, 30하고 31을 묶어서 G 레지스터, 그 다음에 R24하고 25, 이 두 개의 레지스터도 16비트 연산을 하는, 이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16비트 연산을 하는 명령어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XYG 레지스터는 16비트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그 주소지를 저장을 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뭐 어셈블리어를 공부를 하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mega256의 IO 제어 레지스터입니다. IO 제어 레지스터는 SRAM의 그 레지스터의 바로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내장 디바이스를 제어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IO 제어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본 IOCR은 줄여서 이제 IOCR이라고 앞으로는 쓸 거고요. IO 컨트롤 레지스터의 약자입니다. 기본 IOCR은 64바이트가 있고, 그거 바로 상위에 확장 IOCR이 416바이트가 있습니다. 잠깐 데이터 시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ATmega 2561의 데이터 시트인데요. 데이터 시트 뒷부분의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그 IO 레지스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F번지까지가 그 SRAM이고요. 그 다음에 SRAM의 레지스터고요. 20번지부터 이제 주르륵 그 IO 레지스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핀이나 DDR 포트로 시작되는 이러한 레지스터들은 포트를 제어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고요. 뭐 타이머를 제어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라든가, 아니면 EEPROM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데 필요한 레지스터들, 뭐 이런 식으로 주변기기하고 관련된, 주변기기의 제어와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SRAM의 레지스터의 바로 상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OF번지까지, 여기까지가 64바이트의 기본 IO 제어 레지스터고요. 이 위로 약 400여 바이트가 확장 IO 제어 레지스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가 굉장히 길죠. 네. 2561 이 계열은 내장 기기들이 128보다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IO 제어 레지스터도 그것보다 128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장 IO 레지스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SRAM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32바이트의 레지스터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바이트의 IO 제어 레지스터, 416바이트의 그 확장 IO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8kB의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동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스택이라든가 TB라든가 뭐 각종 C 언어에서는 무슨 뭐 글로벌 변수를 저장을 한다든가 그러한 영역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외부에다가 램을 더 달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ega 2561의 락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플래시, 아까 그 AVR의 내부에는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 뭐 SRAM, EEPROM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별도로 실제로
AVR 칩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락비트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따 설명드린 퓨즈바이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락비트가 나오는데요. 락비트는 지금 데이터시트에 있는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락비트, 그러니까 LB1, LB2라는 락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락비트 0번이 있죠. BLB가 부트락비트의 약자인데요. BLB 01, BLB 02, 그 다음에 부트락비트 1번이 있습니다. BLB 11, BLB 12.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트는 뭘 하는 비트냐면은 뒤에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보호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VR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끝나서 그 개발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탑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품에 탑재가 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읽거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게 락비트 모드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죠. 락비트 모드에서 이 두 개 LB1과 LB2를 11로 설정을 하면은 LB1과 LB2를 11로 설정을 하면은 아무런 메모리 잠금 기능이 없음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에서는 계속 이거 프로그램을 지웠다 썼다 그걸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개발 단계에서는 이 모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어짜가 나있는데요. 락비트 1하고 여기 하위 비트가 락비트 1이고 상위 비트가 락비트 2입니다. 그 다음에 LB1과 LB2를 10으로 써주면요.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플래시 프로그램과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 퓨즈 비트를 프로그램을 금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10으로 써주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00으로 써주면은 LB1과 LB2 비트를 00으로 써주면은 플래시 메모리, EEPROM, 퓨즈 비트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게 베리파이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낼 수도 없게 되죠. 베리파이를 하려면은 프로그램 읽어서 원본 프로그램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10으로 해놓으면은 확인을 쓰지는 못하는데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00으로 쓰면은 내장된 그 프로그램 가능한 그런 메모리들은 전부 다 쓰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BLB 제로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트락 비트 0번, 부트락 비트 0번에 두 개의 비트가 있죠. BLB 01하고 BLB 02. 요 비트를 11, 10, 00, 01로 씀에 따라서 각각 또 이 부트락 비트는 그러니까 그 부트로도 아까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설명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부트로더 섹션에 있는 프로그램이 플래시 메모리에 다른 영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AVR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플래시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섹션으로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고 그 다음에 부트로더 영역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로 작성을 하든 뭐 C 언어로 작성을 하든 작성한 프로그램이 이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주로 수행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 SRAM에 있는 데이터를 범용 레지스터에다가 가져와가지고 범용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범용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ALU에서 읽어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범용 레지스터에다 쓰고, 또는 그 결과값을 다시 SRAM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EEPROM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는 뭐 EEPROM에서 읽어오고, 이런 동작들이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수행을 하는 동작들인데, 그거 이외에 플래시 메모리에도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에도 데이터는 꼭 뭐 SRAM이나 EEPROM에다가만 저장을 할 필요는 없죠.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용량이 큰 거는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다가도 데이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SRAM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지스터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러한 명령어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부트로더 섹션에 있는 명령어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읽는 명령, 그 다음에 이 플래시 이쪽 어플리케이션 섹션에 있는 플래시 기록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허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쪽 BLB 0 모드하고 BLB 1 모드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두 개의 모드는 일단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는 여기 BLB 여기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1:1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플래시 메모리 부트로더에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플래시 영역을 읽거나 접근을 하는데 제한이 없게끔 한다. 그래서 주로 개발할 때는 이 3개의 비트는 전부 다 6개의 비트는 전부 다 1로 세팅을 해놓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1로 세팅을 해놓고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락비트 이외에 이제 퓨즈 비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 몇 번 듣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 퓨즈 비트라는 게 있는데요. 16비트에 그러니까 AVR을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세팅들을 하는 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퓨즈 하이 바이트하고 퓨즈 로우 바이트 16개의 비트가 있는데요. 차례차례 그 데이터 시트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보죠. 퓨즈 하이 바이트는 크게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부트 리셋, 이거는 리셋 팩터를 어플리케이션 섹션에다 넣을 건가 부트로더 섹션에다 넣을 건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 SG0하고 부트 SG1 비트가 있죠. 이 두 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부트로더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트로더의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이브 비트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레이즈 지우는 동작을 할 때 EEPROM의 내용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유지를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비트고요. 와치독5는 WDT5는 와치독 기능을 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는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SPI2에는 SPI 통신 기능을 이네이블 시킬 건가. SPI 이네이블이 돼 있어야지 플래시 프로그래밍이 ISP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P 기능을 쓰려면은 이건 항상 이네이블로 동작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SPI 기능을 쓸 때는 이 비트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JTAG 이네이블, JTAG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 비트를 ON을 시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칩 디버그, OCDE에는 온칩 디버그 기능을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비트가 됩니다. 퓨즈 비트를 볼 때 한 가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쪽 초기화 부분을 보면요.
초기값 부분을 보면은 1로 되어 있으면은 언프로그램드고 0으로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드죠. 그러니까 그냥 통상 생각해보기에 1로 되어 있으면은 on이고 0이 되어 있으면은 off가 될 것 같은데 퓨즈바이트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으면은 그 기능이 꺼져 있는 거고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으로 되어 있으면은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치독 WDTO는 와치독 타이머를 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초기값이 1로 되어 있죠. 초기값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겠다, 꺼놓겠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퓨즈 로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퓨즈 로바이트의 하위 4비트는 CKSEL로 되어 있죠. 이거는 클럭 실렉션의 약자입니다. 이 4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클럭 소스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럭 소스에는 그러니까 외부에 뭐 크리스탈을 달거나 아니면은 클럭을 달거나요.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그런 외부 소스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의 RC 오실레이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주는 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럭 소스를 쓸 건가, 외부의 클럭 소스를 쓸 건가, 또는 뭐 몇 메가헤르츠의 클럭 소스를 쓸 건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비트가 이건 4개의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SUT0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타임의 약자입니다. 리셋이나 전원 투입 후에 기동 시간을 얼마만큼 줄 건가. 그러니까 그 전압 소스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동 시간을 얼마만큼 줄 건가를 선택을 하는 비트가 SUT 0비트하고 1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CK 아웃 비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클락 아웃핀에 시스템 클럭 신호를 출력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비트입니다. 128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2561 칩에서는 그러니까 내부의 시스템 클럭 신호를 외부에다가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된 건데 클럭 디바이드죠. CKDIV8 이 비트는 시스템 클럭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가 아니면은 8분주를 해서 사용을 할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비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비트가 그러니까 이 퓨즈 비트는요 0으로 세팅이 되면은 그거를 ON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로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냥 쓰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시스템 클럭을 8분주하고 초기값이 0으로 돼 있죠. 8분주에서 쓰겠다고 초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8분주에서 쓰지 않을 거라면은 이 비트를 1로 반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사실 1로 쓰느냐 0으로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AVR 스튜디오라든가 다른 C 프로그램 개발하는 환경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0으로 써놓으면은 ON의 의미고 1로 써놓으면은 OFF의 의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퓨즈 바이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퓨즈 바이트는 3개가 존재하는데 익스텐디드 퓨즈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전부 다 쓰이는 게 아니고 하위에 3개의 비트만 사용이 됩니다. BOD 레벨인데 브라운아웃 디텍션 트리거의 전압 레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브라운아웃 디텍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 소스가 건전지나 아니면 배터리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전압이 떨어지면은 그 칩이 뜻하지 않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칩이 뜻하지 않게 오동작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부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셋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능을 정지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끔
브라운아웃 디텍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압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거를 검출을 할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비트가 이 3개의 비트입니다. 네, 이거 위에 제품 표시 바이트, 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바이트가 3바이트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실험하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ATmega 256의 클럭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럭 소스는 크게 구별을 해보면은 외부 소스 4가지하고 내부 소스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표로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외부에 왼쪽에 번호를 보면은 1번, 2번, 3번하고 6번은 외부 클럭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내부의 RC 오실레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의 RC 오실레이터를 보면요, 이거는 ATmega 128의 경우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내부의 RC 오실레이터 128kHz의 RC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내부의 8MHz의 RC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이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거는 내부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K, 여기도 오자가 났네. CKSEL이죠. CKSEL 비트, 아까 퓨즈 바이트에 있었죠. 퓨즈 바이트에 있는 이 4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클럭 소스를 쓸 건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내부의 RC 오실레이터는 100% 정확한 그런 클럭을 생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8MHz인 경우에는 1%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OSCAL이라는 이 레지스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약간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8MHz의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8MHz로 쓰겠다고 해서 뭐 CK 셀렉션 비트를 0010으로 선택을 해놓고 그냥 바로 쓰시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아까 그 CK-DIV8이라는 요 비트가 있었죠. 퓨즈 로 바이트에 시스템 클럭을 8분주 해서 쓰겠다는 게 초기 값으로 8분주 해서 쓰겠다고 초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트를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은 내부에 8MHz의 클럭이라도 8분주 돼가지고 1M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MHz를 사용을 하려면 아까 그 퓨즈 바이트를 프로그램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 소스가 그 외에 4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저전력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 외부에 풀스윙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주파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 클럭을 사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저전력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나 풀스윙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가장 주파수가 높은 16MHz의 클럭 소스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MHz의 그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CK 셀렉션 비트 상위 3비트를 111로 세팅을 해놓거나 011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아니고 외부의 클럭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0000을 쓰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ATmega 2561의 핀에 보면은 엑스탈 1핀과 엑스탈 2핀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회로더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콘덴서를 크리스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럭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엑스탈 1에다가 외부 클럭 시그널을 인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통 클럭 제너레이터는 핀이 4개가 있죠. 핀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럭 시그널을 이쪽에다 연결을 하고 엑스탈2는 NC, not connected죠. 연결을 하지 않고 이 엑스탈1 핀에다가 시그널을 인가를 하면 됩니다. 네, 보통은 이런 식의 회로를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아까 퓨즈 바이트 설명을 할 때 SUT 비트가 있었죠. 스타트업 타임을 결정을 하는 비트하고 그 다음에 클럭 셀렉션 비트 0번 이거 3개의 비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 시간이라는 거는 리셋이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슬립 모드에서 기동을 하게 될 때 전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기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 3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짧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전압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짧은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전압이 그렇게 빠르게 안정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동 시간을 길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를 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이 3개의 비트를 111로 맞춰놔가지고 충분히 긴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기동 시간은 간단한데요. 3가지 경우에만 SUT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3가지 경우만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CK, SEL 비트 4개를 전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SUT 비트만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저전력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때 기동 시간을 보면은 CK, SEL 비트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 표에서 보면은 저전력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나 풀스윙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CK 셀렉션 비트가 상위에 3개 3번, 2번, 1번만 사용이 됐고 X표시는 X표시가 된 거는 뒷부분에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할 때 붙여서 선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CK, SEL 0번 비트하고 SUT 비트 2개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보시다시피 CK, SEL 비트 4개가 전부 다 사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할 때도 SUT 2개의 비트만 사용을 해서 각각의 기동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시스템 클럭 분주기가 있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클럭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몇 분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몇 분주를 해서 사용을 할 건가를 정해주는 레지스터가 시스템 클럭 분주기, 클럭 프리스케일러의 약자죠. CLK PR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CLK PR과 클럭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는 8비트를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7번 비트하고 그 다음에 0, 1, 2, 3 4개의 비트 그러니까 총 5개의 비트만 사용을 하는데 7번 비트는 CLK PC 그러니까 클럭 프리스케일러 체인지 이네이블의 약자입니다. CLK PC 비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클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는 변경이 일어나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는 중간에 클럭을 분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지금 매뉴얼에 나온 정해진 순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기 0, 1, 2, 3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클럭
분주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LK PS 비트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0000을 쓰면은 분주하지 않고, 분주비가 1이라는 거는 분주하지 않고 그대로 클럭을 다 쓰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001이라고 써주면은 2분주를 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16MHz 클럭을 인가를 해도 분주비를 2분주를 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는 8MHz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012를 쓰면은 8분주를 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2이 아니고 여기도 오자가 났네요. 1111을 쓰면은 1000을 쓰면은 오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00을 쓰면은 256분주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퓨즈 바이트에서 CKDIV8 비트가 있었죠. 이거를 1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CLK PS 요 비트가 000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퓨즈 비트를 0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0011로 이 레지스터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퓨즈 비트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의 값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클럭이 분주가 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이게 변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온 정해진 순서대로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은 이 정해진 순서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최상위 비트에 있는 7번 비트를 1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써준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한 바이트를 여기를 1로 쓰고 1, 0000을 쓴 다음에 4클럭 이내에 이 비트를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분주비에 맞게 이 비트들의 원하는 값을 써야 됩니다. 4클럭 이내에. 4클럭 이거를 처음에 1로 쓰고 나머지를 0으로 쓰 다음에 4클럭이 지나가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비트가 0으로 클리어가 돼버리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클럭 이내에 여길 0으로 쓰면서 여기에다가 원하는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인터럽트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변경을 해야지 올바르게 분주비가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 영역과 부트로더의 영역 크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림을 거의 그대로 옮긴 건데요. 매뉴얼에 있는 그림과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재구성한 건데요. 아까 퓨즈바이트에서 부트 사이즈, 부트 SG라는 이 비트가 있었죠. 0번 비트, 1번 비트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비트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지금 플래시 프로그램 영역을 나타낸 겁니다. 전술했다시피 플래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은 크게 응용 프로그램 영역하고 부트로더 영역으로 나누는데, 부트로더 영역을 부트 사이즈라는 요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값을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11로 세팅을 하면은 부트로더의 주소값이 1F20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 가장 크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으로 세팅을 하면은 그것보다 약간 늘어난 부트로더 영역의 주소가 1FC00부터 시작하게 되고, 01로 세팅을 하면은 1F800부터 번지부터 시작하게 되고, 00으로 세팅을 해두면은 부트로더 영역이 가장 크게 이 네 가지 중에서 부트로더 영역이 제일 크게 됩니다. 1F000부터 주소값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초기값 그대로 이걸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트로더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 부트로더 영역으로 어셈블리 명령인데 콜이나 점프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부트로더 영역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여기 퓨즈바이트에 있는 부트리셋이라는 퓨즈비트를 이용을 했어요. 리셋 벡터를
부트로드의 최상위 번지에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셋이, 그러니까 AVR에 리셋이 걸리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리셋 벡터라는 게 있는데, 리셋이 걸리게 되면은 어느 영역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면 리셋이나 전원이 처음에 인가가 되면은 0번지부터 시작을 할 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부트 리셋 퓨즈 비트를 이용을 해서 리셋이 걸린 경우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 0번지부터 시작을 할 건가, 아니면은 부트로드 영역의 최상위 주소지부터 시작을 할 건가. 약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셋 벡터를, 정확한 표현은요, 리셋 벡터를 0번지에다 위치를 시킬 건가, 아니면 리셋 벡터를 부트로드 영역의 최하위 주소지에 위치를 시킬 건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트 리셋 퓨즈 비트를 만약에 1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리셋 벡터가 응용 프로그램 영역의 최하위 주소인 0번지로 결정이 되게 되고요. 0이라고 쓰면은 리셋 벡터의 위치가 부트로드 영역의 최하위 주소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트로드 영역의 최하위 주소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주소지가 다 틀리겠죠. 만약에 부트 사이즈가 11로 돼 있다면은 리셋 벡터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여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예, 각각의 경우마다 리셋 벡터의 위치가 틀립니다.